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할 때 이 copy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copy라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 복사할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URL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타이타닉 URL을 만약에 새로운 변수, 예를 들어서 new titanic ur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new titanic url에 있는 이 컬럼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타이타닉 URL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까지 값이 변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는 그냥 놔두고 새로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새로 복사하는 new titanic URL 여기에 값을 뭔가 변경을 시키고, 요 원래 이 타이타닉 URL 요 데이터 프레임의 값은 변경시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URL을 새로운 변수에 대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new 타이타닉 URL 값을 변경이 되면 요 타이타닉 URL 원래의 이 타이타닉 URL 이 데이터 프레임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타이타닉 URL 원래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요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 자, 여기 156개 이 레코드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 데이터잖아, 타이타닉 URL. 이것을 아래와 같이 new 타이타닉 URL이라는 이름으로 요걸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을 변경하면 요 값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즉, 여기 데이터의 주소만 이렇게 복사가 돼서 한번 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고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봐볼까요? 자, 그러면 원래 이 타이타닉 URL이 됐죠? 이것을 요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타이타닉 URL 여기 값이나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나 같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뉴 타이타닉 우리가 새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한 뉴 타이타닉 URL에 이 연령 컬럼에 0을 한번 넣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시켜보면 여기 연령 이 컬럼이 있잖아요. 여기 값이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0으로 바뀌어진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이름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지정한 이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타이타닉 URL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타이타닉 URL 데이터 프레임 값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한번 우리가 요거 실행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듯이 이 연령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까지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타이타닉 URL이나 뉴 타이타닉 URL이라고 한 거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나? 이 메모리를 같은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래 타이타닉 URL 이거의 주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소를 한번 보면 끝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끝자리가 7248로 끝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new 타이타닉 URL
요거에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봤더니 여기도 7248로 이렇게 끝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컴퓨터의 메모리 주소,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값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본 데이터는 원래대로 그냥 유지시키고 새로운 변수에 이것을 복사해서 새로운 변수에만 값이 변경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copy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처음에, 여기 그 URL, 그 타이타닉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것을 CSV 파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타이타닉 URL, 이거 원본 데이터잖아요. 여기에 new 컬럼들, 칼럼 이름 지정하고, 여기 그 타이타닉 URL의 칼럼들 우리가 지정해서 요거, 원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거니까 이건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피라는 거, 그래서 이 주소값만 복사하는 것을 우리가 얕은 복사라고 하고, 깊은 복사,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제 깊은 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본 이 얕은 복사,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것은 원본 객체의 주소값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기 위해서 원본까지 변경시키는 거고, 이 깊은 복사는 전체 복사로 참조값의 복사가 아닌 참조된 객체 자체를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그 값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 URL, 우리 원본 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copy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이름을 copy underbar titanic URL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 지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의 주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주소 값은 끝자리가 A250으로 끝났잖아요.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카피한 거 있잖아요. 카피한 데이터 프레임의 이 주소 값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긴 틀리잖아요. 아까하고 달리 메모리 주소 값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하는 방법이 판다스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네. 그래서 이 deep copy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port copy라는 모듈을 우리가 불러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의 1, 2, 3, 4의 리스트 형태의 값을 갖는 그런 원소를 a라는 변수에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여기다가 copy라는 모듈에 deep copy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a라는 원소를 카피를 하는 거죠. 그것을 b라는 걸로 우리가 저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 원소는 어떻게 0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 a라는 것은 원본은 1, 2, 3, 4 그대로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변수인 것은 두 번째 변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원본 그 변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우리가 새로 사용하려는 이 변수 값만 이렇게 변경시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dcopy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이용하는 거죠. 이 a라는 리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copy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a 변수가 있죠. 근데 b라는 변수에다가는 a.copy 이렇게 하면은 요 b라는 변수에 똑같이 두 번째 원소 0을 했지만 프린트를 해보면 원래 건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요 b라는 변수의 두 번째 값만 변경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opy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리스트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의 원본을 전달하고 혹은 생성 후에 원본 리스트를 확장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가 a라는 변수에 1, 2, 3, 4 이렇게 넣고 자, b라는 변수에 새로 이 a라는 이 변수를 다시 이거 리스트로 변환해서 그 b라는 변수에 이렇게 값을 두 번째 변수 a 이렇게 쓰면 요 a, b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달라지죠. 원본 두 번째 거 이렇게 달라지는 거. 또는 또 이게 a라는 이런 리스트 형태의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빈 리스트를 놔두고 extend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a의 이 값을 이 빈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값만 변경을 시키자 해서 프린트 하게 되면 첫 번째 요 a 변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 b라는 변수는 변수의 두 번째 값은 이렇게 변경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copy 하는 방법 우리가 세 번째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a라는 그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스트 슬라이싱을 사용해 가지고 a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이것을 b라는 이름으로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 0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1, 2, 3, 4, 0, 1, 0, 3, 4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네 개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걸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 판다스 이용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요걸 한번 봐보죠. 그래서 타이타닉 URL 이거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카피한 거 있죠. 카피한 것을 요것을 이제 우리가 딥 카피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지금은 이제 값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아까 똑같이 연령 컬럼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카피 타이타닉 URL 여기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0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본 타이타닉 URL의 이 연령 컬럼은 그대로 값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타이타닉 URL 전반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카피한 거 이것을 살펴봤죠. 일단 값은 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 타이타닉 URL에 연령 부분에다 0을 넣었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0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원래 이 데이터 있죠. 원래 타이타닉 URL 있죠. 여기 값은 그대로 값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카피해서 원본은 그냥 놔두고 카피한 것을 계속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카피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행을 추가하거나 열을 추가 또는 행을 삭제하거나 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카피한 거 있죠? 타이타닉 URL 그 카피한 요 데이터 프레임 있죠? 요거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그 연령의 0을 전부 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변경된 거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 로우는 행을 의미합니다. 행을. 그리고 컬럼은 열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행을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 열은 또는 필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을 또 속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트리뷰트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컬럼은 또 프리디케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변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레코드, 이 해를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코드를 한번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이때 옵션이 있는데 이그노 인덱스라는 이 옵션에 true라는 옵션을 반드시 추가를 해야지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copy 타이타닉 URL 있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행을 하나 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append 이렇게 쓰고요. 자, 딕셔너리 형태로 각각의 여기는 열 이름이죠. 열 이름, 열 이름. 딕셔너리 형태가 이것을 보통 앞에 있는 걸 키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value라고 하죠. value. 그렇죠? value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열 이름의 열에 해당하는 키 값들을 이렇게, value 값들을 넣었죠. 그렇죠? 넣고, 여기다가 옵션에 true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156개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도 원본 타이타닉 URL은. 그런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이게 바로 이게 추가된 것이 추가된 열입니다. 그렇죠? 추가된 열. 여기에 패신저 아이디는 1 이렇게 추가되고 pick survive 1 그렇죠? pick class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행되고 있죠? append라는 함수를 써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밑에 칼럼이 이렇게 추가됐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tail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했고 맨 처음 5개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head라는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append 이거 했었죠. append 한 뒤에 다시 copy 타이타닉 URL을 변수로 이를 다시 저장해야 변경한 값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아까 copy 타이타닉 URL에서 tail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요 전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새로 이렇게 추가된 것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추가된 것이 보였는데 뭐냐 아까 여기서는 그대로 이렇게 이것만 사용했잖아. copy 타이타닉 URL append만 이렇게 쓰고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그 copy 타이타닉 URL 이거 봤더니 이 156번 요 컬럼은 요 로우는 이 행은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거 지금 새로 이렇게 추가한 내용을 그대로 저장해서 또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append 우리가 방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저장을 해야지 요 값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장을 이렇게 여기 우리가 카피 하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하려면 copy url copy titanic url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쓰고 해야 다음번 이 copy titanic url을 실행시키더라도 어때요? 이 156번 라인 요게 한번 생겨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이 변경한 부분, 새로 추가한 부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부분을 다시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된다.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을 한번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컬럼을 이제 추가할 때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봤죠. 컬럼을 추가할 때는, 컬럼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컬럼 이름에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카피 타이타닉 URL. 우리가 156개가 아니라 이제 157개 데이터가 된 거죠. 그렇죠? 새로 추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처음 5개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는 헤드, 맨 끝에 부분만 보고 싶을 때는 테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컬럼 이름을 이렇게 섹스라고 썼지만 이번 이 이름을 젠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젠더라는 컬럼을 우리가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변경할 수도 있고 이 컬럼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여기다가 젠더라는 컬럼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컬럼을 하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컬럼을 처음부터 변경할 수도 있고 컬럼을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 특정 컬럼을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컬럼을 한번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타이타닉 URL 이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이 꺽쇠 표시 쓰고 이렇게 추가할 컬럼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컬럼 이름을 쓰고 요 컬럼에 들어갈 값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1 이렇게 되면 뭐죠? 요 젠더라는 컬럼, 새로 생긴 이 컬럼에 모두 다 1이라는 값을 어떻게 이 컬럼 값에 이렇게 넣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젠더 부분에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젠더라는 컬럼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값은 1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이제 카피 타이타닉 헤드 이거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젠더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고 그 값 거기에 1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뒤 끝부분만 볼 때는 테일 이렇게 했죠. 끝부분 5개 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여기 젠더라는 컬럼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값은 1로 이렇게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부 동일한 값이 이렇게 추가되었고 여기 컬럼 값도 이렇게 추가되었죠. 만약에 여기 어떤 특정한 값만 이렇게 변경시키고 싶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한번 이럴 때는 LOC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copy 타이타닉 URL 거기에 LOC 그렇죠? 이제 위치를 지정합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자, copy 타이타닉 URL 성별 부분에 female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 컬럼에 여기는 메일로만 보이지만 피메일로 여성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 특정 해당되는 그런 이 컬럼의 값은 어떻게 그 젠더라는 그 컬럼에 어떻게 컬럼에 0을 넣겠다 하는 거예요. 자, LOC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copy 타이타닉 URL 이 성별 관련된 female, male 요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female로 female 값에 나타나는 그 레코드를 찾아서 그 젠더라는 이 컬럼에 그 해당되는 그 값에다가는 0을 이렇게 넣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요것을 실행시키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female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LOC 써서 요 copy 타이타닉 URL 이 sex라는 컬럼에 female이 되어 있는 요 레코드 그렇죠? 요 레코드는 어떻게 젠더 걸 찾아서
젠더 컬럼에 어떻게 해요?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전부 피메일은 0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메일은 아까 전부 다 1로 표시되었고 피메일은 0으로 표시됐으니까 이 젠더로 해가지고 0은 여성, 1은 남성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열의 특정한 조건을 살펴서 그 값을 변경시킨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보면 이렇게 변경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을 삭제하는 것은 안 해봤지만 우리가 전에도 한번 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